9시 15분이고요.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어제 미국이 떨어졌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개파락을 이제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가 베팅을 조금 해가지고 당연히 많이는 못 삽니다. 더 떨어질 거 생각해가지고 이제 분할로 해서 사고 그런데 바로 올려줘가지고 매도를 치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거는 어쨌든 바이오가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지수는 내리고 미국도 안 좋았지만 이거를 완전 뒤집으면서 올라갈 것이냐. 알테오젠이 신고가 위로 올라가고 이런 날 뭔가 대금을 폭발시키고 반전을 유도할 것이냐. 일단 그거를 좀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이오가 못 가고 결국에 지수가 내려간다라면 신규주가 올라갈 것이냐.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직 희망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개파락을 많이 했지만 이거를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코스피는 못 가더라도 코스닥이 이 바이오가 올라간다라면 지수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미국도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리고 돈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보이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생각을 했던 것도 이제 돈의 흐름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위로 갔으면 했는데 결국에는 이상한 모습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들고 온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이 이제 기회가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과 뭐 다르게 움직이더라도 그냥 돈을 믿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참 귀신 같죠? 그렇게 미리 알고 있었더라는 듯이 그냥 어제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올리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급락.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외국인이나 기관 이런 세력들이. 그래서 돈의 흐름이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이상했고 그렇지만 그대로 그냥 보고 보이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고 오지도 않았고 종가 베팅도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히려 기회가 됐었고 근데 뭐 많이 사지는 못했죠. 그래도 이런 날 뭐 베팅 해가지고 약수익이라도 거뒀으면 뭐 된 거죠. 그리고 메인은 이겁니다. 오늘 얘네들이 그냥 죽을 것이냐 아니면 얘네가 죽으면 지수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코스피도 내려가고 코스닥도 내려가고 오늘 미국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알테오젠을 신고가를 돌파를 시켜버리고 바이오들이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주도를 한다라면 그냥 보이는 대로 또 매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못 가고 지수가 결국 떨어진다라면 올라올 거는 이 세나 테크놀로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지수가 이 정도 떨어지고 지금 마이너스 2.14%고 더 떨어진다라면 뭐 3%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력 입장에서도 뭔가를 할까요?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그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올라온 게 노타였죠. 그러고 이번에는 요 세나 테크놀로지 얘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진짜로 뭐 정말 다른 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또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대충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시장을 보면서 좀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얘네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빠질지 올릴지. 일단은 반등은 나왔고 이 상태에서 진짜 들어 올릴지. 얘네가 고점 돌파를 하면 아마 이걸 예측을 미리 하고 있지 않으면 비중도 때리기도 어렵고 돌파를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거를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돌파를 알테오젠을 뭐 큰 비중으로 때린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네들이 올라가고 지수를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얘네가 돌파가 나온다라면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못 가면 그냥 손절 치는 거고. 그래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 간다라면. 그리고 얘네들이 못 간다라면 요 세나 테크놀로지 얘 아니면 큐리오시스 뭐 얘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얘보다는 지금 세나 얘가 더 좋아 보이니까 대금도 그렇고. 그래서 얘를 지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도 이제 바이오인데 얘도 죽지 않고 뭐 있네요. 그래서 일단 바이오 쪽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했고 그럼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틈타가지고 지금 G2G 바이오도 지금 또 해먹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거 뭐 전혀 응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뮤노시아 뭐 이런 것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고 전혀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가지고 어떤 기법 뭐 이런 걸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 정도 올랐다가 이렇게까지 반등도 없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사면은 올라오네? 이거 결과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관점이 있으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비중을 넣진 않죠. 왜냐면 당연하지만 이런 게 또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짜 매매를 하고 비중을 넣어야 되는 거는 정말 오늘의 가장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때 거기다 집중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비중을 때려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정형화 기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런 G2G 바이오가 너무 떨어졌으니까 이거 사가지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큰 반등 나왔네 잘 먹었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매매로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을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정형화 기법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걸로 주력으로 이런 매매를 해갖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결국엔 다 뱉어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해갖고 번 사람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런 매매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잠깐 뭐 벌었을진 몰라도 결국에 안 된다라는 걸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관점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이렇게 많이 뭐 반등도 없이 떨어지면은 사서 반등이 나온다. 근데 이런 거가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지수가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틈타가지고 G2G 바이오가 지금 그 상황을 노리고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단지 그겁니다. 근데 이거를 꼭 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도 좋고 뭐 주도주가 있고 그런 식으로 막 올라오는 게 있으면 얘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혼자 질질 끌다가 또 한 번 더 내리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다 그걸 노리는 사람들을 다 손절치게 만들고 또 내리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그런 거에다가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방향이 완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하고 그리고 비중을 넣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날의 주도주, 시장이 이야기하는 종목, 시장이 오늘 가장 좋은 걸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런 데에서 집중해서 놀 생각을 해야지 뭐 이런 거에서 먹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먹으면 좋죠 당연히. 먹으면 좋긴 하지만 사실상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크게 보면은 별로 의미 없는 그거라는 거죠. 어차피 번 거 다 까먹을 거고요. 이런 걸로 어떻게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맞을 때 또 이런 게 또 통하는 게 있는 거고 기법이라는 거는 또 안 통할 땐 또 죽어도 안 통해요. 죽어라 내려요 그냥 이거. 그래서 그런 거에 또 자꾸 헷갈리지 말고 그냥 정석대로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매매일지 쓰고 시장을 보면서 계속 그냥 꾸준히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기법에 빠져가지고 그 허송세월 보내는 게 저는 사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유혹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확률적으로 하다 보면은 통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하면 되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주식이라는 걸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을 못 할까요? 시장은 변하고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변화하잖아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반등이 나오는 것들은 다 반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 오늘 개파락을 많이 했으니까 셀트리온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얘는 아예 뭐 뚫고 올라가네요. 뭐 이런 걸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매매를 못 하는 거고 그리고 뭐 G2G 바이오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 지수 올라오는 틈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 물량 지금 처리하기 바쁜 거거든요. 서로 나라고 우기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새로운 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정말 돈을 넣어가지고 큰 돈을 넣어서 자신 있게 매매할 수 있는 새로운 종목이 이런 반등 같은 데서는 어차피 많은 비중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반등을 봤지만 제가 오늘 반등을 오히려 본 거는 레버리지 그리고 이제 대형주 위주로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런 반등 매매를 하더라도 이제 비중을 적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 일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 그렇게 비중을 적게 하더라도 이런 대형주 쪽에서 반등을 먹는 게 훨씬 낫죠. 그게 훨씬 정확합니다. 왜냐면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이런 대형주들의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런 대형주에서 비중을 넣어서 매매를 하는 게, 그러니까 비중의 금액이 커졌을 때는 비중이 적더라도 그렇게 넣어서 먹는 게 좋은 거지. 이런 잡주 같은 거, G2G 바이오 같은 거, 이런 게 뭐 반등 나올 거다 해가지고 예측해서 반등 당연히 상승률 크죠. 맞히기만 하면. 그런데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상승률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비중으로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좋은 매매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비중이 적을 때는 이런 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중에 정말 비중이 커지고 내가 실력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거를 못 하죠.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제 지수가 미국이 많이 내렸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노려볼 수 있죠. 어떤 거를 알테오진이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그 외에 어제 강했던 종목들, 뭐 리가캠, 저는 알테오진을 노렸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이상한 그런 기법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G2G 바이오를 10% 먹었다. 이게 진짜 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계속 시장을 좀 크게 보면서 이런 흐름을 따라가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흐름을 놓치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는 또 비중을 넣어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실력이라는 거는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중을 때릴 수 있는 매매가 무엇이고 내가 비중을 때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고, 그런 거를 캐치해서 그 하루 동안에 비중을 때려서 매매하는 게 많을수록 좋은 거죠. 내가 할 줄 아는, 그러니까 비중을 때릴 줄 아는 그런 할 줄 아는 매매가 많은 게 가장 실력이 높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날 동안 비중 때릴 수 있는 거 하나 정도 알아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실력이 없을수록 비중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비중 당연히 못 때리죠.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1을 100이라고 하면은 0.1도 많다 사실은. 하지만 0.1로 하시겠죠. 이게 아니고 10만 원이겠죠. 이걸로 계속 하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실력이 쌓이고 점점 시장을 접하면서 이제 비중을 때릴 줄 알게 되면은 이 0.1을 0.25로도 때려보고 0.5로도 때려보고 1도 때려보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때릴 수 있는 자리를 알고 그 각을 잡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실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0.1로 다 하라는 거죠. 뭐가 어디에가 비중을 더 때릴 수 있는 거고 이걸 모르니까. 단순히 시총이 크다고 해서 비중을 때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을 모두 판단해서 이런 거는 원래는 0.1을 때리더라도 이거 0.25를 때려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알테오젠 내려오고 세니테크놀로지도 내려오네요. 이러면 일단은 지금 볼 게 없는 거고 유한양이 좀 버텨주는 게 이상하긴 한데 계속 매매가 없을 것 같네요. 일단은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시장을 좀 크게 보고 그리고 그날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져보면은 그냥 뭐 잡주 같은 데서 먹은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결국 중요한 거는 오늘 하루 동안에 가장 메인 종목이 뭐였고 메인 테마가 뭐였고 시장이 이야기하는 게 뭐였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놀았느냐 손절을 치든 뭐 수익을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거기서 놀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되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보는 이제 실력으로 가는 그런 매매를 해 나가는 거죠. 계속 복귀하고 매매일지 쓰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출발선에는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하고 다 같이 이제 출발해갖고 서로 겨뤄야 되는데 이 시장을 볼 줄 모르면 그냥 종목만 보고 매매를 하고 있으면 그냥 여기서 이런 데서 계속 서로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출발선에 서서 이제 출발할 준비하고 있는데 다 여기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메인 종목이 나오고 정말 여기에다 비중을 때려야 되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런 종목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잠깐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출발해서 이제 여기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수익이냐 손실이냐. 그런데 전혀 이상한 데서 다 놀고 있는 거죠.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실력으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여기 진흙탕에서 싸워야 돼요. 싸우다가 계속 매매일지 쓰고 복귀하다가 점점
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출발선에 서기 시작하면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실력을 높이면서 이 안에서 수익을 내려고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요즘 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메인 종목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평상시 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한 달이 있으면 이렇게 메인 종목이 나오고 우리가 비중을 넣어갖고 매매할 수 있는 게 두세 개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두세 개도 많죠. 시장이 그냥 평범한 장이면.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또 많이 때릴 수 있고 사실 정말 좋은 장이죠. 그런데 평상시 장 같으면 이러거든요. 대금도 별로 터지지도 않고 비중 넣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두세 개 나오면 다행인 거고 그러면 잡주에서 비중 적게 해가지고 그냥 깔짝깔짝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비중이 커지게 되면은 뭐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5억이 되면 1위 그러면은 이 두세 개를 비중을 때려가지고 매매를 할 생각도 해야 되지만 이런 잡주에서도 이제 비중을 줄여가지고 이 1이 아니라 0.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깔짝깔짝 내야겠죠. 그리고 정말 좋은 장이 왔을 때 지금 같은 장이 왔을 때 이제 이렇게 그냥 풀비중을 때리면서 그냥 열심히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매했던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4월, 5월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11월이고 그런데 지금은 비중을 상당히 많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비중을 좀 올리려고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예전 영상 보시면은 거의 그냥 많이 넣어봤자 1이 500이에요. 1을 500으로 해가지고 그냥 1 넣은 겁니다. 그런 장에서.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도 거의 종가 베팅 한 1,400 정도 했었죠. 근데 한 3,000까지 할 생각을 했었죠. 종가 베팅을 원래는.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알고서 지금 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매일매일이 기회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장도 뭐 다시 또 올 거고요. 계속 돌고 도니까 평범한 장도 있을 거고. 그런데 실력이 준비가 되고 그런 비중이 이미 커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버는 거지. 지금 실력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억지로 비중 올려갖고 한다라는 것도 사실 욕심이죠. 저도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갑자기 막 급하게 올리진 않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굉장히 좋은 장이라는 거는 좀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대금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터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지금 많이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불장이었을 때가 언제죠? 이때였나요? 이때랑 비교를 해봐도 지금이 사실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대금 자체는. 왜냐면 NXT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합치면은 이거 아마 넘을 거거든요. 뛰어넘을 거거든요. 엄청 좋은 지금 장입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가고 막 대형주들만 가고 이래 버리니까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게 좀 문제긴 해서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저처럼 이렇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중이 엄청나게 커서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장이고요. 그리고 기법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상따만 한다든지 뭐 종가 베팅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다 포모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비중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익도 그렇게 많이 낼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가는데 시장을 볼 줄 모르고 그냥 기법이나 이런 걸로 매매를 했으면 무슨 수로 돈을 벌까요? 그래도 그나마 종가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시장을 볼 줄은 알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날로 넘겨서 그런 먹는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아마 재미를 많이 보겠죠. 지금은. 지금 전혀 뭐 움직임이 없네요. 얘네들도 결정을 하지 않고 신규주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제니스 로보틱스도 이제 어제 했던 놈 지금 또 올라오는 거죠. 기회를 타가지고 아까 장 시작하고는 뭐 G2G 바이오 이런 바이오 애들 한번 해먹은 거고 이제 또 내려가고 안 하고 있으니까 은근슬쩍 자기가 하겠다고 지금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예측해서 매매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중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뭐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오늘의
주도주, 오늘의 주도 테마. 그런 데서 바이앤셀이 찍혀 있지 않고 이런 데서만 바이앤셀이 찍혀 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그 시장을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고 그날 복귀를 하실 때 과연 내가 오늘 메인에서 놀았느냐, 그리고 오늘 메인이 있었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서 놀지 못했다라면 거기서 바이앤셀이 찍히고 그렇게 놀 수 있도록 계속 시장을 보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바이앤셀이 찍혀 있는 게. 이런 데서 뭐 돈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익이든 손실이든 일단 거기서 놀았다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실력을 높여서 거기서 수익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매매를 해 나가야 되고. 얘들이 뭔가 포기를 하진 않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리가캠이 리가캠 바이오가 고점에서 거리가 약간 있거든요. 얘가 돈을 상당히 많이 썼고 얘가 좋은 모습을 이날 보여줬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점 돌파하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알테오젠하고 리가캠이 같이 가버리면 좀 별로입니다. 어느 한 개만 가야 되는데 돈이 나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가면은 리가캠을 할 것이냐 알테오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글쎄요, 오늘 같은 날 굳이 오늘 미국이 좋을 거라는 분명히 판단이 돼야지 세력도 이런 정보를 올리겠죠. 이런 대형주를 올린다라는 거는,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바이오를 올린다라는 거는 뭐 선물도 연결이 돼 있고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얘네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오늘 같은 장에서.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요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못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세나테크놀로지가 이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은 아니네요. 그러면은 매매가 없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어떻게 조금이라도 깔짝깔짝 해볼 수 있는 거는 뭐 제니스 로보틱스 이런 거 반등으로 한번 찍어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들어가봤자 0.05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냥 안 하는 것도 괜찮죠. 영상 되게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찍고요. 또 조금 이따 찍어보겠습니다.